말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출석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출력 잘 보고요. 지금 보여주는 화면 보고 자기 것들 안 돼 있는 것들 잘 체크하기 바래요. 출결은 여기 있는 걸로 아마 자동으로 집계가 되니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남은 기간 잘 듣기 바랍니다. 출결은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최종 여러분들 기말고사 리포트 제출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니까 그거 점수하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제가 다음 주까지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 평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 점수 이상한 학생들은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출석 시간 좋게 안 되네. 음, 14주차. 예. 출석은 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과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거 뭐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쪽에 보안운영관리 쪽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혹시 뭐 수료증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는 자기가 수강한 부분들을 좀 캡처해가지고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9주차부터 15주차에 대한 간단하게 뭐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이버 수업 들으면서 정리했던 내용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다 안 돼도 돼요. 한 페이지 이상이 되면 감점이 되니까 한 페이지 이내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 학습했는지 정리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고사 2개를 올리도록 할게요. 기말고사 좀 안 올라가 있나? 안 올라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은 결과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따로 할게요. 결과 보고서하고 결과 보고서를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주 8일? 8일 날 12시까지 다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제 각자 이제 기말고사는 저번에 이제 샘플 자료 올려준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 선배들이 했던 결과 보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쭉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물리적 보안 한번 점검하라는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결함 보고서 양식으로 어떤 부분들이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샘플 자료를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쭉 선배들 했던 어떤 내용들을 좀 보고, 어디 있냐? 포트폴리오 샘플 하나 올려놨을 텐데, 여기 샘플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작성해주면 돼요. 이거는 뭐 엄청 뭐 잘 만들고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졸업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고 해서 회사 취업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좀 제출하면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수업 자료 올리는 거지. 그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보안 관제 쪽으로 제일 앞서가는 데가 이글루 시큐리티예요. 여기에서 이제 ESM 장비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실제 이제 ISMS 평가나 이런 걸 가면 이런 보안 장비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실제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특히 이제 뭐 방화벽 정책이나 다양한 보안 어떤 솔루션들을 좀 제대로 다고 있는지, 특히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정보 솔루션 관제나 뭐 이런 쪽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보안 쪽 관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한번 요거를 같이 한번 보면, 요거 관제 기초 교육자료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210호에 이제 보안관제 솔루션들을 209호에 서버해가지고 좀 했었어요. 이제 조금 이제 기계 장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방법은 거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때 교육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간략하게 관제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 ISMS를 가게 되면 이 관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장비들을 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우리 뭐 보안 관제 수업 시간에 하면 좋은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개념, 뭐 장비별 특징, 사례를 통한 로그 분석, 그리고 이걸로 시키는 대부분 관제다 보니까 어떤 침해 어떤 유형들이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로그 분석을 하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 보안 관제의 개념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방법론이나 통합 보안 관제 센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ESM 장비는 실제 뭐 그냥 간략하게 어떤 UI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정도만 좀 살펴볼게요. 보안 관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이버 공격을 좀 탐지하는 여러 가지 활동, 오늘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뭐 랜섬웨어 공격들이 또 기승을 많이 부리나 봐요. 그래서 뭐 각국의 뭐 주요한 어떤 시스템들이 뚫리고 나서 뭐 다양한 어떤 해커로부터 뭐 협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이제 방어할 수 있게끔 관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봤을 때 그냥 오픈시켜 놓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인터넷망은 누구나가 다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인터넷망에서 우리만의 네트워크 영역을 하기 위한 성 같은 걸 쌓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을 쌓으면 뭐예요? 그 마을을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마을을 보호할 때, 근데 그 마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어떤 오고 가는 성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출입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도 같은 개념이에요.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들하고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위가 있는 어떤 패킷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뭐 포토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패킷 갖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네트워크 영역이 있으면 이런 어떤 뭐 보호막을 쳐놓고 한다라는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보안 관제라고 이야기한다. 보안 관제의 종류는 일단 자체적인 관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한 큰 회사 아니고는 자체 관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파견 관제, 뭐 이글루 시켓이나 S1 뭐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파견식으로 이제 위탁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파견하고 원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원격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안 관제 서비스들은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직접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좀 외부의 파견이나 원격 관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을 이제 임대해서 쓰면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또 뭐 보안 관제가 왜 필요할까 하면 뭐 보안 장비도 있고 컨설팅도 받고 있지만 실제 24시간 시스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런 보안 관제들도 뭐 AI나 빅데이터 기술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되게 지능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능형의 어떤 통합 솔루션들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제 쪽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좀 더 기능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해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뭐 물론 이제 워낙 좋은 솔루션들이 뭐 슈퍼컴퓨팅이 되는 어떤 뭐 관제를 하는 솔루션이 있으면 웬만한 보안들은 다 맞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룰셋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건 맞겠지만 응용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해킹을 방어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제 어떤 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좀 탐지해서 보는 내용이 필요하다. 뭐 장비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알람 기능이나 자체 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마 미래에는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런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다. 장비에 이제 해킹이 들어온다고 알리면 누가 대응하나? 뭐 알려줬는데 실제 사람이 직접 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면 이제 시스템에서 알아서 어떤 AI가 대응하고 막 하는 어떤 시대로 바뀌긴 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 포인트 때문에 관제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제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 침해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 관리 시스템이나 다양한 분석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글루 시큐리티가 뭐 통합으로 여러 개 이제 원격하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 즉 아까 파견이나 원격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의 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가보면 이런 상황실에서 실제 들어오고 막 하는 거래요. 그리고 주요 카드사들이나 통신사들 가보면 자체적으로 다 관제 시설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요. 특히 저번에 뭐 네이버나 뭐 국민카드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렇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잘 들어있다. 그리고 프로세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 체계처럼 여기도 이제 관제 방법론을 통해서 체크에 대한 포인트, 매뉴얼, 지침서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 어떤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침입의 흔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이게 정말 침입으로 연계될까 안 될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된다. 보안제를 할 때 기술적인 건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웹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365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공격들이 뭐 내가 공격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격하는 시점도 사람들이 제일 뭐 피곤해하거나 뭐 하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소셜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용해서 공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24시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VoIP나 뭐 스마트폰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서버, PC 단말기 등 내부의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 보안 관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프로세스는 뭐 1, 2, 3단계를 통해서 단계별로 뭐 어떤 경보나 이런 주의 조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놓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주어진 업무 내에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범위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포렌식에 대한 어떤 걸 하는 이유는 이제 로고 관리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 관제품 모니터링, 뭐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실시간 분석, 행위 기반의 악성 코드 차단, 내부 정보 유출 모니터링, 개인정보, 뭐 디도스 공격, 보안 제품 모니터링, 보안 제품의 관리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또 가상 어떤 플랫폼들로 바뀌어가고 이것들이 또 뭘로 가까우면 모바일 환경, 특히 이제 원격으로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보안의 리스크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막 감시하고 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통합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는 이제 보안 관제 핵심 기술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잠깐 확대해 보면 자, 뭐 통합 로고나 개인 정보, 그다음에 내부 정보, 대시보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요. 이제 대시보드는 이제 상황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 프레임워크를 갖고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정보부의 변화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장비를 더 한다든지 어떤 관리 체계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 예방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을 할 때는 자산에 대한 분석과 뭐 현황 그다음에 요구사항 관제의 범위들을 쭉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은 해야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단계에서 같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예방을 했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올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나서 위험하다 하면 경보를 하고 정책을 좀 수립하는 단계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갖고 1차 분석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탐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서 위험 관리, 뭐 예부 대비 비교 분석, 경보, 인계값. 인계값은 어느 수준이 되면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이벤트가 발생해요. 전부 다 대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어떤 인계값을 높여놓으면 촘촘하면 어때 막 체크해야 될 게 많은 거고 좀 러프하게 해놓으면 이벤트가 좀 덜 발생하지만 사고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인계값을 설치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벤트 대응 처리 건수 분석, 사고 접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러면 분석이 끝났으면 실제 이게 위험한 거냐 아니냐를 분석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고가 발생해서 장애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다음 침해 사고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서트팀을 통해 가서 하고 뭐 IP 차단하고 그런 대응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력 그냥 관리 및 어떤 새로운 어떤 공격 패턴들을 좀 분석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취약점 점검, 뭐 보안, 통합 관리, 모의 훈련, 장애, 침해 대응 이런 소스 코드 진단, 보안 솔루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함께 아울러져야만이 통합 관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글루 시큐리티는 이런 관제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 앞에 했었던 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해놓은 거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장비별 특징을 볼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뭐냐면 방화벽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방화벽을 통해서 포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필요한 이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성을 만들었는데 막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을 만들 때 어때요? 항상 높게 만들고 높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침입할 수 없게끔 근데 중간중간 보초병을 세워놔가지고 하고 있고 그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화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걸 1차적으로 하는 게 방화벽이기 때문에 방화벽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잠깐만요. 배터리 좀 하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충전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화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OSI 7 모델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수업은 많이 들었을 거고, 안 들은 학생들은 보안 쪽에 있으면 꼭 네트워크 수업은 꼭 들어야 돼요. 그러면 OSI 7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7계층마다 각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뭐 1계층은 완전히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랜이나 케이블, 데이터 링크는 이제 내부 망에서 어떤 전송의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허브들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계층은 이제 네트워크들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백석대학교 네트워크, 뭐 단국대학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야 되고 스위치나 라우터들이 필요해요. 스위치는 좀 기능이 다양해요. 뭐 L3 레이어에서, 즉 네트워크 단에서 하는 스위치도 있고 L4 단에서 하는 스위치들도 있어요. 뭐 결국에는 뭐 7 레이어에서 하는 뭐 스위치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이제 피지컬에서는 이제 비트 단위에 대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 단에서는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IP 단에서는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이제 포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체크한다. 그래서 패킷을 보면 이제 와이어샤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열어보게 되면 실제 이제 패킷별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방화벽의 정의는 이거예요. 실제 이제 여기에 어떤 뭐 성이 있다 치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첫 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포트를 통해 가지고 허용되어 있는 패킷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웹 같은 경우는 이제 80번 포트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80번 포트만 열어놓고 나머지 포트는 전부 다 막아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allow, 뭐 any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방화벽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안으로 들어올 때, 아웃바운드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안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올 블록 하면 이제 전부 다를 이제 닫아 놓는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애니 오픈은 뭐야? 이제 그 밖에 패킷들에 대해서는 이제 블록해준다. 그래서 애니 블록하면 이제 뭐 패킷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 올 오픈하면 전부 다. 그럼 이건 되게 리스크가 큰 거겠죠. 그래서 올백도 아니고 대부분 애니 오픈 쪽에서의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애니 블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안 접근을 이제 허용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방화벽의 기능은 이제 접근 제어 및 감사 추적 기능, 무결성, 뭐 주소 변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사설 IP는 이런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서 이용하는 클래스들을 많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클래스 주소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설 IP를 쓰는 이유는 이제 망을 쓰다 보면 IP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IP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92로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IP 주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트 같은 경우는 1대1이나 NDM이나 1대 M과 같은 걸로 이제 매핑해서 IP를 좀 더 주소 변환을 해주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뭐 나트 장비도 있는데 요즘 방화벽이 이런 단순한 어떤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화벽 로고들을 보게 되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넘버, 데이트, 타임, 인터페이스, 오리진, 타입, 액션, 뭐 서비스, 소스 포트, 그 다음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어떤 프로토콜 쓰느냐, 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룰 네임, 뭐 커런트, 룰 넘버 이런 정보도 쭉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 로 데이터. 정형화돼서 ESM에서는 이런 로 패킷들이 쭉 들어오면 이걸 갖고 또 ESM 장비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끔 이미지를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기 좋게끔 정형화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 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ll 블록이나 뭐 anyone, 그 다음에 any 블록 이런 어떤 all open에 대한 정책들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방화벽에 대한 어떤 정책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설정을 해요. 이제 불필요한 방화벽에 불필요한 포트들은 굳이 열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써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들도 주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컨설팅 업체들은 회사에서 쓰다 보면 그 로고 분석실 같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외부망하고 다 차단을 하는데 일부 이제 그때 외부 원격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오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결제 라인을 통해서 오픈을 시켜주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값을 가지고 권한을 줘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관리 방안을 보게 되면 뭐 네트워크에 관문에서 오고 가는 패킷들을 점검함으로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어떤 룰에 대한 점검, 뭐 로그 백업, 그다음에 로그 분석, 발생 대처 방안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방화벽은 그 출입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위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갈수록 뭐 네트워크의 기능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좀 방화벽의 한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또 기능도 좀 강화되긴 하는데 이런 어떤 뭐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VPN 등과 같은 일반적인 패킷의 처리가 가능하냐, 뭐 다음에 유일한 경로 텔레파티에 관한 취약점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느냐. 요즘은 이제 그 지능형 이제 방화벽으로 바뀌면서 통합 관제에서 같이 들어가는 어떤 IDS와 같은 거는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좀 독립적인 방화벽의 어떤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IDS, IPS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우리가 다루는 보안 장비 중에 하나예요. 방화벽은 어찌됐든 출입에 대한 걸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 내부망으로 들어온 어떤 패킷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그 행위가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벤트를 모니터링해서 침입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하는 건 뭐예요? 디텍션이고, 대응하는. 뭐 탐지가 됐으면 어때? 빨리 차단한다든지 뭔가 사용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우리가 이런 IPS, IDS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침입 탐지에 대한 어떤 뭐 하도록 할 때 뭐 대응 기능이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때마다 이제 IPS를 통해서 방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어때요? 방지를 하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은 패킷이 들어왔을 때 침입 탐지가 이루어지면 그냥 탐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허용되지 않은 패킷이 들어오면 아예 차단시키고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경고를 이제 울려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뭐 패킷 모니터링에 대한 걸 통해서 뭐 트래픽이 이제 해당 포트에 동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복제해주는 어떤 기능들, 그래서 요즘 뭐 미러링 서비스들도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패킷 미러링 할 때 이제 스위치 장비에서의 어떤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미러링 패킷이 많은 경우는 스위치에서 부하를 줄 수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 포트 하나에 N개 또는 이제 한 개의 포트를 미러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제 1대1로 이제 미러링 해주는 거고, 이런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할 때 N대1의 미러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포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탭뱅식 같은 경우는 탭 장비를 이용해서 미러링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 어떤 성능 저하를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어떤 장점이 있고, 탭 장비의 어떤 자체에 장애가 나더라도 손상적인 트래픽 송수신의 어떤 이상이 없고 네트워크에 영향을 뭐 없기 때문에 이제 탭을 통한 그런 것들 많이 해서 그 앞에 이제 탭을 놓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 이제 로고들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뭐 패킷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이제 이따가 장비 ESM 장비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패킷들이 이벤트가 쭉 나오면 거기에 실제 어떤 패킷이었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럭션 뭐 침입이 있었던 거에 대한 분석을 쭉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장비들로. 그래서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탐지 정책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탐지하고 그 패킷들은 그냥 무시해버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탐지가 된 것은 이미 공격 시스템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탐지 장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로 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ESM 장비가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로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이제 보안 장비인 거예요. 그걸 갖고 할 때 이제 로 데이터가 어떤 일정치 않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분석이 떨어지면 이제 그 판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IPS 뭐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IPS, IDS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디텍션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보안관에서 가장 필요한 로고는 일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로고를 쭉 따라가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한 어떤 로고 분석들을 한번 보면 자동화된 툴을 통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웹프록시를 통한 공격, 이제 웹쉘을 이용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해킹 뭐 영상들 보여줬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툴 공격들도 다 체크할 수 있다. 상용화된 이제 웹스캔 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보안 툴들 할 때 어쿠네티스를 설명했었죠. 어쿠네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웹스캔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크로스 사이트 공격이나 뭐 액세스 공격 등 뭐 이런 뭐 CRS 공격 등을 대한 것들이 이제 웹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공격에 대한 것들을 스캐닝 한다라고 보면 이제 보안 관제는 앞에 있는 ITS, IDS만 가지고 전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도구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화벽, 뭐 아쿠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 로고에 대한 부분들도 탐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화된 툴을 이용한 공격은 뭐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접속을 시도하므로 특정 포트에 대한 임계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IDS나 IPS 로고들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웹스캐너 툴은 이미 노출된 뭐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때문에 IDS나 IPS에 대한 방법이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웹 로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웹 로고는 좀 더 지난번에 여러분들 파로스 해봤잖아요. 파로스하고 버퍼 스위트 같은 거 실습해봤을 때 어때요? 웹에서 돌아다니고 하는 패킷들 정보들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웹 로고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 페이지를 뭐 접속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쿠키에 대한 어떤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이제 뭐 위토에 대한 것도 좀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위토도 뭐 오픈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냥 기본적인 디렉터리 구조를 해가지고 그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프리 웹스캔 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기본적인 기능만 되고 이제 돈을 주면 좀 더 좋은 기능들이 돼요. 위토도 이제 방화벽 로고나 뭐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접속을 시도하므로 특정 포트에 대한 임계치를 한다. 이게 임계치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럼 IBS나 IDS와 관련된 로고 취약점들을 쉽게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공격 시간이 나오고 공격 대상자의 어떤 IP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80 포트 타고 들어왔고 HTTP니까 위험도는 낮다. 실제 얘의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만큼이고 TTL가, 그 다음에 경보가 울리고 실제 공격은 아파치, 뭐 슬래시를 이용한 뭐 볼런티어에 대한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좀 뭔가 했다라는 정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분석해서 이게 어떤 공격에 대한 패킷이구나를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렉터리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체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툴이나 관제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면 MRI 촬영하는 것처럼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쭉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는 뭘 하냐면 이제 뼈에 어떤 금이 있느냐, 뭐 염증이 있느냐, 어떤 큰 거를 먼저 필터링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방화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좀 더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체에. 그러면 그걸 갖고 어때요? MRI 촬영을 해서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하나 막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툴들이나 뭐 관제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패킷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정상적이냐, 정상적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MR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왓슨과 같은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할 때는 경고를 알려줘요. 이거는 뭐 암에 뭐 징후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뭐 세포들은 그냥 정상 세포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단지 환경만 네트워크로 바뀌어 왔을 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안장을 만들고 하고 해킹하는 어떤 방법들도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침입하고 뭔가를 자료를 가져갈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건데 단지 시스템으로 넘어왔을 뿐이고 네트워크로 넘어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보안 장비들도 그거에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은행에서 어떻게 실제 방어하는지 그런 개념적인 걸 가지고 이런 보안 장비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에이전트 쿠키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해봤던 이제 파로스라는 툴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위변조를 할 때 뭐 사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봤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파로스에 대한 뭐 에이전트들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웹쉘을 통한 것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봤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아, 보안 관제, 실제 이렇게 회사에 가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ISMS 심사원들은 뭐 하냐면, 이 장비의 접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접속하는 이 사용자, 이걸 관리하는 사용자가 정확한 사용자가 접속을 하느냐, 과도하게 불필요한 사용자들이 많이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느냐나 없느냐를 체크해요, 1단계로. 그리고 실제 이 보안 장비들은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IP에 있는 사람이 그 컴퓨터에 있는 위치에 있는 IP에서 똑같은 ID 패스워드로 접속해야만이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아까 같이 임계치에 대한 값은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방화벽에 대한 룰 셋들이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부적인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SMS 심사원들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고, 다음에 또 다뤄볼 게 이제 ESM 장비에 대한 걸 한번 좀 볼 건데요.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상당히 좀 많긴 한데, 기본적인 포인트 몇 가지 정도들만 좀 살펴볼게요. 이제 앞에서 했던 장비들을 거의 뭐 똑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서는 이제 보안 관제나 어떤 ISMS에 나가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있는 전체적인 거를 좀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ESM이라는 장비가 실제 어떻게 관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포인트. 그래서 ESM의 구성이 뭐냐, 연동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실행이 어떻게 되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느냐, 경보,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ESM 장비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스파이더라고 해요. 그래서 스파이더 TM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더라고 해가지고 스파이더 작동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이제 통합 보안 관리 체계에 필요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경보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분석하고 나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겠죠. 그다음에 정보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인 ESM 장비라고 보면 돼요. 전문화된 통합 관리와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첨단의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SIM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기법을 써가지고 하는 또 장비라고 보면 되고요. 또 도입의 필요성은 뭐냐, 통합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뭐 보안 제품이 분산 관리 시스템이 이제 요즘은 이제 원 포인트 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문화된 보안 제품으로부터 보안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실제 정확한 건 아니냐를 좀 일반인이 보기에 애매하니까 이걸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VPN 서버, 그다음에 웹 방화벽, 침입 방지 같은 이런 보안 장비들이 쭉 엮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여기다 심어놓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뭔가 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막 워닝을 알려주고 이벤트 체크를 한다고 보면 돼요. 방화벽은 일일 뭐 로그량 10기가면 어마어마한 거죠. 로그가 텍스트 파일인데, 그다음에 침입 탄지 400메가 정도. 방화벽은 모든 거를 다 패킷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로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입 효과는 이제 이벤트 수집이나 통합 관리, 침해 경보, 침해 대응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입을 하고 나면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정성적인 것들은 아까 같이 이벤트를 선별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통해 가지고 쉽게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감소하고 뭐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좀 더, 왜냐하면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뭐 여기 참여 인력들이 좀 더 다른 쪽에 일을 좀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모듈, 그래서 장비마다 에이전트를 다 깔아놔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보안 장비나 서버들마다 전부 다 이 스파이더 에이전트를 깔아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수집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톨게이트 같은 데 보면 뭐가 장비를 달아놔 가지고 출입 뭐 하는 차량 대수들을 막 다 체크하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정보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루어지고 분석하고 나서 어때요? 정보 발송 단계, 진입 경보, 대응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수집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 포인트가 쭉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게 지금 ESM의 스파이더의 주요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면 이제 보안 관제실에 들어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띄워진다라고 보면 돼. 접속하게 되면 그러면 수집 데이터에 관리한 부분, 이제 상호 연관성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 실시간 침입 탐지를 분석하고 관제 일지까지 자동으로 이제 써줘. 예전에 수동 작업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스템으로 다 한다. 그래서 관제 맵에 대한 어떤 설정들도 쭉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상호 연관성 분석을 통하고 이제 하는 방법들이 여기 이제 얘네가 이글루 시큐리티가 이제 그동안 노하우를 갖고 이제 만든 어떤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임계치 설정을 해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 그다음에 이상징후에 대한 어떤 탐지 분석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침해 시나리오들도 얘네가들이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뭐 적용을 해서 이제 관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침입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국정원이나 키사 같은 데 보고되면 그것들을 이제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벤트 로고나 이런 거 수집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뭐 주요 사고 처리들을 보게 되면 경보가 막 울리게 되면 경보 침해 대응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 침입을 분석하고 침해 대응한 분석 결과가 나오고 헬프데스크의 도움과 장애 처리 일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 ESM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방화경, IPT 뭐 이런 서버 콘솔들을 가지고 직접 연결을 하고 어떤 특정으로 좀 웹을 타고 들어가서 관제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로컬 매니저나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스파이더 쿼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스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이전트들의 방화벽, IDS, IPS, 뭐 백실 내가 연결되어 있는 장비마다 전부 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깐 걸 가지고 이렇게 콘솔 화면을 통해 가지고 쭉 정보를 불고 오면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관제를 통해서 본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모니터링 콘솔 화면을 통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TCP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실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지할 때 그냥 무조건 컴퓨터를 끄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전원 오픈하고 서버 전원 온하고 아까 서버 전원 온 스토리지 그다음에 전원 그다음에 오라클 DBMS ESM들의 ESM 순서대로 해야 돼요. 셧다운 할 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안 되면요 나중에 그 시스템이 그냥 망가져요. 지금 우리 학교에도 지금 209호에 이제 장비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면서 그냥 전기를 그냥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비들이 다 꼬여가지고 수리비만 막 꽤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보안 장비들은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에이전트들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셧다운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동 절차들도 실제 설치해서 뭐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종료할 때는 뭐 거꾸로 가는 거지. 매니저가 마지막에 실행되면 매니저부터 끄고 미드레어 하고 그다음에 DBMS 그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게 안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ESM 연동 방식 같은 경우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수집 로고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콘솔에 에이전트들이 묶여 있는 것들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에이전트들도 만들어 가지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에이전트에 보면 이제 가상하고 뭐 일반 혼합해서 쓰는 혼합 에이전트들도 존재한다. 그 에이전트는 대부분 이제 가상보다는 실제 에이전트를 이제 체크해 가지고 보안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활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스로그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NMP 이제 네트워크 이제 관리하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SNMP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장비들을 관리한다라고 보면 돼요. 쭉 그런 어떤 관리 방법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ESM에서는 실제 이제 이런 SNMP 같은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을 다 체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DB 연동을 통해서 쿼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TCP, 그다음에 파일 연동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ESM 장비를 통해서 한다. ESM을 이제 실행하고 초기화하면 구성 관리 수집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 시간이 없어서. ESM을 하게 되면 이제 콘솔로 이렇게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하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고정되어 있고 관리자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IP 입력하고 포트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야.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쭉 나와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처럼 메뉴 툴바가 나오고 ESM에 대한 에이전트 서버들에 대한 현황, 3번 같이 어때요? 실시간 경보 화면,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것처럼 ESM 관제에 대한 부분 설정 부분, 여기 구축 맵 화면 등이 쭉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거에 대한 각각의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구성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실제 구성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를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하면 되게 쉽게 이제 설치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수집 조건들도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고, 모니터링 하는 거는 이제 실시간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런 창들이 나와요. 이벤트가 막 계속 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벤트 보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세부적인 정보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세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보고, 또 이제 이벤트 검색을 하고 싶으면 검색에 대한 대상을, 아까 여기 장비들이 있었죠. 에이전트 엮여 있는 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쭉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 조건을 체크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검색 아이콘을 통해서 이벤트 검색을 쭉 해주면 돼요. 쭉 이렇게 전색이 되고, 그러면 실제 결과값들을 같이 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벤트 검색하면 하면서 실제 어떤 이벤트, 또 이제 여러분들 뭐 했으면 전체 관제 파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 각각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것들을 쭉 정보를 좀 볼 수가 있다. 관제 파일 만들기는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이제 관리자가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글 시큐리티가 하면 관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보안, 뭐 스파이더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도 가니까 이런 뭐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이런 툴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파일 저장을 하고요. 통합 감정에 대한 분석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에서 차트라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방법들이 나왔고, 이제 경보가 울리면 경보 대응도 실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등록하고 막 하는 부분들 팝업으로 띄워주고 대응 방법들을 설정해가지고 대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정책 설정은 또 마찬가지예요. 연관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책들이 쭉 이루어지고 경보를 어떻게 할 거냐, 디도스 공격들 할 때 어떻게 뭐 방어할 건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ESM에 대한 설치를 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셧다운하고 할 때도 DB 막 켜고 끈 것처럼 이런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ESM에 대한 관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하는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수업은 없어요. 수업은 없지만 이제 기말고사 자료를 다음 주까지 올려줘야 돼요. 다음 주 오후 11시 59분까지 꼭 올려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상담을 또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일 때는 사이버 강의 3시간 들으면 2시간에 대한 게 인정을 받았는데,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은 부담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반부에는 좀 3시간을 듣고 이제 마지막 제가 1시간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 수업을 좀 했는데, 일단 이런 과정도 저도 이제 연구전 복귀하면서 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면 여러분들하고 좀 상담도 좀 더 많이 하고 조별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이 좀 더 재밌게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나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게 이제 컨설팅 트랙이다. 실제 여러분들 이제 ISMS가 뭔지, 관리 체계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취약한 게 뭔지를 좀 한번 통제 항목별로 매핑을 한번 시켜봤고, 각 통제 항목별로 나온 거는 이제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컨설팅 방법론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줬던 보안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관리 체계의 어떤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한 학기 살펴봤어요. 근데 조금 오프라인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한기대 사이버 강의도 좀 나름 이제 이런 어떤 보안 장비들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올려놨으니까 시간이 될 때 꼭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AI나 빅데이터가 작년에 최근 자료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와이어샤크하고 시스템 보안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또 올해는 블록체인 과정을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가 알려준 사이트에 보면 유용한 최근에 가장 배울 만한 어떤 기초 자료들이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어떤 한기되어 있는 인러닝을 좀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술을 좀 습득해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쉽게 뭐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교육의 환경이 꼭 학교에 오고에 그걸 떠나서 직접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학교 오고 가는데 되게 시간이 되게 많이 허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잠자고 게임하는 데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좀 더 여러분들 개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좀 최대한 이어서 개인의 경쟁력을 좀 키워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온다고 해서 그냥 플레이만 시켜놓고 잠만 자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실제 수업을 통해서 듣고 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유튜브를 찾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기대 콘텐츠를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역량을 좀 키워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임이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온라인 수업 별 효과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여러분들 걸로 습득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더 키워가는 게 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좀 얼굴 보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쉽지만 좀 화면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부담을 느낄까봐 그냥 이렇게 그냥 목소리로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좀 수업을 진행했어요. 하여튼 한 학기가 되게 빨리 갔지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까 같이 위기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좀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을 좀 더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한 학기 전반적인 수업들은 마치고요. 이제 뭐 다음 주는까지 여러분들 올리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연락을 해서 한 학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과 수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리고 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거기 자기 상담 카드 같은 거 작성 안 한 학생들은 좀 올려주고요. 하여튼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도 빨리 시험 공부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방학도 잘 보내고 방학도 여러분들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진행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프라인이면 여러분들 여름방학 플랜도 세워가지고 막 보고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 많은 부담을 줄까봐 이번에는 좀 그냥 수업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학기 수업을 좀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인 상담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이나 그중 한 학기 동안 뭐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질문 사항들이 있나요?
님, 네, 그러면은 그 보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그 저번 주에 물리적 보안 대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 해서 제출을 하, 아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모든 거. 네, 그때 무선 램 보안 한번 AP 점검도 한번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물리적 보안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또 해본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파로스 갖고도 한번 해보고 한 거. 네, 그런 그 수업에서 했던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리적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했을 때 그 결함 보고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결함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 페이지는 이런 거를 쭉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점검을 대상이 있었고 그 점검에 대한 거를 분석해봤더니 이런 취약점이 있었다. 각각의 취약점에 대한 결함 보고서는 이거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포맷이에요. 그래서 샘플 자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면 돼. 뭐 양에 대한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본 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보고서는 다큐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서는. 그래서 기존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포트폴리오 작업을 좀 진행해서 기간 안에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개인 카톡이나 이런 줌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담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마칠게요.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